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지지를 50% 이상 받도록 우리가 굉장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. 뒷받침을 해야 돼요.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이 정책 오래 가지 못합니다. 그러는 사이에 중간에서 협상이 들어옵니다. 좋은 게 좋다. 평화가 좋다.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. 특히 중국이 아마 그런 이 브로커 역할을 하고 나올 것이 틀림없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김정일과 이명박의 대결의 성분은 어디서 결정되느냐? 휴전선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에델리언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는 이 후방에서 여론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. 여론 게임에서 결정이 된다. 여론을 누가 많이 얻느냐, 지지도를 얻느냐 데서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. 이해하시겠습니까? 네. 그런데 우리가 알 만한 여론조사가 있어요.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20%입니다.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10%입니다. 모르겠다나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같죠. 전 인구의 30%.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. 이 30%는 문제 국민입니다. 여러분, 국민 하지만은 국민이 다 추앙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국민 중에는 문제 국민이 많아요. 30%면 얼마냐? 1000만 명입니다. 1000만 명. 어른 중에 1000만 명이 천안함을 누가 폭침시켰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입니까? 이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? 더구나 이 30%는 아주 힘이 있어요. 끈질깁니다.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.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. 나이도 정부니까 활동을 많이 합니다. 어떻게 할 거냐? 이 30%를 어떻게 할 거냐? 요걸 줄여가지고 10%까지 내려앉혀야 돼요. 그럼 이 30%를 어떻게 하느냐? 첫째, 이 정부가 뻔한 소리 같지만은 국민들한테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서,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, 또 이명박 대통령의 이 연설에 대해서, 그리고 대북 제재 조치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돼요. 설명을 해요. 대통령도 설명하고, 통반장도 설명을 하고, 장관도 설명하고,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. 설득을 하지 않으면 요새 아무런 정책도 먹히지 않습니다. 4대강 정책,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, 제대로 설득을 못하면 넘어가 버려요. 설득을 해야 됩니다. 설명을 해야 돼요. 설명을 반복적으로 단순화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제주해협 통과를 왜 이명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금지시켜서 해상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였느냐,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. 제주해협이 어떤 해협이냐? 제주도하고 부산 사이다.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? 뭐가 있습니까? 공업시설이 다 있다. 더구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. 그 사이에 북한배를 통과시킬 주었더니 2005년부터 우리 해경이 지나가는 북한배에 대해서 당신들 뭘 싣고 있습니까? 라고 물으면 대답도 안 한다. 정선도 시키지 않는다. 경고사격도 하지 않는다. 그래서 이놈의 배들이 1년에 400번에서 700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.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요거 하나는 했을 거예요. 뭘 했느냐? 해양조사를 했을 겁니다. 해양조사. 해양조사가 뭐냐? 그 바다에 수온, 해류, 조류,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소금 성분입니다. 소금의 농도, 그리고 해저 지형, 이런 것을 기계를 늘어뜨려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북한의 잠수함 부대에 딱 갖다 주실 거예요.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양조사가 필수적입니다. 그 해양조사가 안 되면 잠수함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결국 북한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쪽이었다.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문을 닫게 하겠다.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. 저한테 설명을 이렇게 요약해서 들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죠? 네. 또 DMZ에서 대북방송을 왜 괜히 하느냐?
대남방송, 대북방송 거의 유물 아니냐. 2004년 이후에 그 서로 없애기로 한 거 아니냐. 서로 없애기로 한 건데 왜 괜히 새로 재개를 해가지고 말씀을 부리느냐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이런 사람들한테도 정부가, 언론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. 설명을. 저 같으면 어떻게 설명하느냐. 2004년에 왜 없앴느냐. 김정일이가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휴전선의 대북방송 때문에 군인들이 마음이 돌아가고 아무리 말려도 대북방송 듣는다고, 그 전광판 듣는다고 보초 서면서도 그거 보고, 또 시계가 없으니까 근무교대 시간을 그 전광판, 남쪽에 있는 전광판 시계 보고 맞추고 월드컵 방송을, 중계방송을 했더니 한국팀이 골 넣으니까 인민군이 와 하고 말이지. 그걸 우리 남쪽에서 들었어요.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반드시 닫도록 해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노무현, 안 그래도 북한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노무현 정권을 꼬시기 위해서 NLL 부근에서 우리 충돌이 많으니까 양쪽 배들끼리 우리 앞으로 통신하도록 하자. 우리도 통신 응하겠다. 그 대신에 휴전선에서 우리 서로 없애자.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? 서로 없애자. 그래도 우리 군대에서 반대를 했어요. 그런데 당시에 이종석이라는 사람 알죠? 오늘 어디 동아일보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군을 눌러가지고 군이 받도록 했습니다. 그때 제대로 된 국방장관 합참의장 같으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. 이거 대북 심리전을 우리가 포기하는 건데 차라리 일개 군단 해산하는 것보다 더 우리한테 불리하다 해가지고 사표 던지고 나왔어야 돼요. 그때 사표 던지고 나온 장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오늘날 국군이 이렇게 동래북이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. 군대가 자기의 무장해제를 스스로 합니까? 스스로.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. 자,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. 그 뒤에 NLL에서 특검대가 넘어온다. 통신망으로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요. 대답을 안 해요. 근데 대답을 할 때는 거짓말을 해요. 아, 우리 배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어선이 하나 내려간다. 군함이 내려가면서 어선 내려간다고 또 사기를 치고. 그거 없어졌어요. 그때 다시 재개를 했어야지. 전제 조건이 없어졌으니까. 지금까지 쭉 참고 있었던 게 용하죠. 어떻게 보면 용하지. 그리고 북한의 대남방송이야. 그게 뭐 하나만 아닙니까? 그거 듣고 누가 마음이 흔들릴 우리 장병이 누가 있습니까? 전력만 소비하는 거지.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본 걸 다시 하겠다. 이렇게 됐어요. 이거 앞으로 북한의 골칫거리가 되죠. 70만 북한군이 계속 듣는다. 계속 듣는다. 그리고 입을 통해서 막 소문을 듣는다. 근데 화폐개혁을 통해서 장병, 북한 인민군 장병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았던 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. 어느 시장에서는 아줌마들이 그 보유원들한테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. 이런 방송을 막 해보십시오. 어떻게 되는가. 하루 24시간씩. 그리고 또 재미있게 합니다. 재미있게. 요새 그 정황판 있게 되죠. 재미있게. 그래, 그걸 사격하겠다는데 한번 봅시다. 어떻게 되는지. 사격. 자,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. 이거죠. 요새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. 이게 국가기관은 요새 홍보기관이 돼야 돼요. 홍보기관. 홍보기관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바로 광우병 사태 때 우리가 경험했죠.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. 난 그 맛 믿고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홍보를 안 했더니 MBC가 나서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거짓말에 상능과 벌써.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멀쩡한 사람이 국민들의 60%가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하다라는 속임수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안심할 수 없어요. 이 노력을 누가 해야 되느냐. 제가 오늘 이렇게 이명박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도 저한테 뭐 월급 주는 사람 없습니다. 아무도 고맙다는 전화 한 사람도 안 해요.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.